아직은 가칭입니다. 조국 신당의 인재영입 1호. 예, 지난주엔 저희가 뉴스사이킥 진행자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인재영입 1호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네. 4년 전에도 네. 이 무렵 많은 축하를 받다가 예. 예, 어렵게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축하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냥 지지 응원해 주십시오. 지지 응원. 네. 그 워낙 인기가 많으시고 사실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팬들을 많이 확보한 셀럽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네. 쉽게 선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대한민국 선거는 아유, 모릅니다. 하루 전날까지 모릅니다. 당장 그 아침인데 점심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예, 오늘 뭐 민주당에서 10시 반에 전략공천 네, 관리위원회에서 한 7명에서 8명 정도 전략공천 명단을 예, 발표를 한다는데 네. 그럼 또 오늘 하루 종일 7명, 8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조국 신당 뉴스는 또 감춰지고 이럴 것 같아서 저희가 이따 오후 3시에 네. 조국 그 위원장이 양평 고속도로 예, 거기 가시죠, 거기 현장에. 그 현장에 아직도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현장에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 중계합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보도를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일요일 날 인재영입식을 하고 오늘이 네. 목요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중에 네. 공중파 인터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요? 네. 어머.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고요. 예. 공중파 인터뷰가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 검색해서 해보세요. 조국 신당으로 뉴스 검색해 보시면 네. 가장 많이 뜨는 건 여론조사 결과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장식 음주운전 얘기일 거고요. 왜냐하면 그 예. 이외에 예. 지금 지지율 추세를 보자면은요. 개혁신당 소위 이낙연 예. 새로운 미래나 예. 개혁신당보다 지지율이 많게는 3배. 예. 적어도 2배. 아무리 그래도 두 자릿수를 지속적으로 넘고 있는 데는 소위 새로운 정당 중에서 조국신당밖에 없거든요. 네. 9시 뉴스든 8시 뉴스든 공중파 뉴스 보십시오. 개혁신당 누가 이런 말 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무슨 말 했다는 보도가 돼요. 심지어 조국신당이 어제는 어떻게 인용이 됐느냐. 이낙연 대표가 조국신당과 함께할 생각 없다. 이게 뭡니까? 우리 그런 얘기는 예. 조국신당 쪽에서 이낙연 대표한테 같이 합시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답변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무슨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드링킹을 오지게 하고 계시다. 예. 근데 그렇게밖에 언론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기득권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득권 언론들이 보기에는 현역 배지들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보수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항상 진보 언론들이 그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들이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그래도 한겨레 경향 이런 신문들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나요? 아직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오후에 뭐 경향TV에서 하는 구경의 정치비상금 예, 이런 예, 데는 예. 출연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정식 와이드 인터뷰 MBC 뉴스사이킥에서 하차했을 때는 네. 단독 인터뷰도 하고 예. 확인 취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심지어는 팬에서도 네, 볼펜들도. 예, 팬에서 궁금해서 몇 개 전화 온 거는 인재영이 다음 2호가 누구예요? 누가 이래요? 예. 근데 이게 뻔하거든요. 예. 인재영이 누구예요? 그걸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그렇죠. 예, 그건 인재영이 당사자인데. 인재영이 위원장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누가 도와요? 그 얘기는 저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에 과거에 민주당 출신도 있을 수밖에 없고, 과거 청와대 출신도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과거 법무부 출신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재명 또는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을 했던 교수님들도 이 당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를 돕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과거 정의당 출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소위 조국 신당을 네. 뭐 반이재명이다라든지 뭐 이쪽이 뭐 친문이 있다든지 또 뒤에 뭐 누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 위한 취재라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국 신당의 비판적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제 보니까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왕십리 역에서 네, 네. 그 퇴근 인사 네.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종편하고 TV조선이 제일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열이 생기면 그런 기득권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가르는 보도를 한다. 그 지금 그 현장을 바로 그 보도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평론이나 진행을 하면서도 느꼈던 바지만 네. 당사자로 이렇게 딱 와 보니까 더 심하다. 공중파 인터뷰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파 출연 자체가 없어요 이번 주에. 그래요. 예. 뭐 종편은 당연히 당연히. 그리고 KBS야 뭐 있던 사람도 자르니까 뭐 당연히 KBS가 만약에 박민의 KBS가 아니었다면 나가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텐데 지금 그것도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언론 환경이 어떤가를 여실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 신장식 때문에 혹시 법정 제재 대왕 법정 제재 역사상 유례 없이 2번밖에 없던 관계자 징계를 한 달 반 만에 5번을 받은 신장식에 네. 대한 뭐랄까 경계?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불러요. 유튜브는 좀 자유로우니까. 유튜브는 좀 자유롭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건 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도 뭔가 좀 그 제대로 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플러스 알파의 뭔가 역할이 필요한데 요새는 다 공중파가 유튜브까지 다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떡볶이 파는 것 같이 똑같은 골목 상권까지 다 들어왔다.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여튼 지금 그 공중파 섭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불러주시면 어디든 나갑니다. 예. 세 번째 이낙연 대표님 김칫국 드링킹은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예. 서로 같이 할 생각 없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호 교차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그날 현장 봤어요. 네네. 그 인재영 입식.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와락 끌어안으면서 이제 서로 동지애를 확인하는 모습 봤는데 그 도종환 시인의 도요새라는 시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장 기자님도 네. 제가 이제 하차를 하겠다라는 방송을 1월 말에 했잖아요. 맞아요. 1월 말에 하고 하차는 예, 실제로 예.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하차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막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올 때마다. 근데 정말 그때 고민이 예, 깊이 있었죠. 정치를 할 거냐, 방송을 할 거냐, 방송을 하면 어디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시작할 거냐. 뭐 그런 고민들을 깊이 하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만약 정치를 한다면 올림픽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그렇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 아유 무슨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아니 그럼요. 청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려면 모든 뭐 정치적 결단이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어렸을 때는 28, 30에 처음 출마할 때는 이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큰 고민이 없었어요. 네. 해야 되는 일이야. 민주노동당 창당을 했고 비례대표 한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다수가 출마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후보로서 그냥 뭐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절박해졌다. 예, 절박하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진보정당, 과거의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의, 포션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네. 어떤 운동 차원에서 진보정당 운동. 우리는 다 운동이라고 항상 했어요. 진보정당 운동 이렇게 예. 했고 아직도 지역에서 헌신하는 많습니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출연하셨는데 그 동지들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엄청 울다 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현장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조국 신당에서 출마 결심을 하셨는데 지역은 아니고 비례죠. 저는 지역 출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자격이 없다는 게 뭐냐면 공무원과 똑같이 시사방송 진행자들은 선거일 90일 전에 방송에서 하차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90일이 1월 11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열심히 방송하고 있었어요. 네. 12월 26일 날 제가 이사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사하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역구는 출마 자격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없고요. 네. 유일하게 비례만 가능한 상황이죠. 네. 이래놓고 그때 이 지역구는 출마도 못할 시점에서 사람을 쫓아내놓고는 저보고 방심위원 한 분이 먹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먹튀가 아니라 강퇴다. 강퇴다. 그것도 미슐랭 셰프 주방장 강퇴다. 그 지금 당명을 어떻게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들어갔어요? 중이고요. 예. 이미 진행 중이고 예.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로 지금은 거의 3배수 정도로 네. 줄였다. 네. 그래서 창당대회 전후로 전에 네. 전후가 아니라 창당대 가장 늦으면 창당대회 당일 네. 3일? 예, 3월 3일 예. 오후 2시 킨텍스입니다. 예. 1,000명 넘는 큰 자리를 예.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예, 예. 마련해 놨으니까 많은 예.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늦어도 창당대회 예. 아니면 그 전에 오늘이라도 발표가 될 수도 있다. 오늘 발표될 수 있다. 예. 다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유, 그거는 제가 예. 우리 큰일 납니다. 홍보위원장님한테. 개봉박도 할 수 없어요? 예. 뭐 두구두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너무 길면 예. 너무 길면 네. 그 인지가 쉽지 않습니다. 예. 감명해야 되고. 네. 조국 꼭 들어가고요. 예, 조국 민주당.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조국 민주당, 조국 개혁당. 제가 조국 그거는 혁신당. 말씀드릴게요. 조국 민주당은 아닙니다. 조국 민주당은 아니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 저희들이 제끼는데 하나는 예.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전체 지형에서 본진이 할 수 있는 민주개혁 진영의 저 진보 진영의 본진이 한국마음이 움직이는 동선과 앞에 전투정이 움직이는 동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전투정 그리고 쇄빙선 네. 앞에서 얼음 예. 깨고 가는 쇄빙선의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에 하나의 큰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서 네. 보자면 하나지만 예. 민주당의 아류 정당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잘하고 그럼요. 예. 더 진하게, 더 예리하게, 매운맛. 날카롭게 매운맛. 예. 예. 그렇게 갈 거라서 예. 조국 민주당 그러면은 예. 매우 민주당의 아류처럼 예. 이렇게 민주당에 얹혀 예. 그 민주당의 아류로만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짝퉁 민주당처럼 보일 수 있기 있어서 때문에 그건 안 한다. 예, 그다음에 이거 줄이면 분명히 저쪽에서 조민당? 조민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네. 예, 그럴 수 있겠어요. 이거 너무 뻔해요. 이준석 대표가 벌써 딱 그럼 조민당이다 이럴 것 같은데. 딱 예. 자기 인생 가고 있고 예. 결혼 준비하고 있는 조민 예. 씨 그만 괴롭히시고요.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국 수호당, 조국 지킴당, 조국 대한당, 조국 창조당, 조국 선진당, 조국 행진당, 행동하는 조국당 막 엄청나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주십시오.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진짜 공모에 홍보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공모에 응해주고 그렇죠. 계시고 예. 또 그다음에 진짜 유튜브 나갈 때마다 댓글이나 이런 데 많이 주시는데요. 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성실하게 홍보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군요. 예, 네. 조만간 발표가 될 발표한다. 것이다. 예. 그 신장식 변호사는 네. 조국 신당에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윤석열 정권에 네. 맞서는 쇄빙. 전투정, 네, 전투정.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쇄빙선의 역할, 네. 앞길을 열어가고 네. 가겠다. 예.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소위 진보 정치 재건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국 신당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제 나름 담겨 있습니다. 네. 짧지만 기간으로선 짧지만 매우 깊이 있는 긴 이야기를 조국 위원장과 나눴고요. 네. 영입 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했지만 네. 서로 이제 정책적 지향 이런 걸 맞춰봤습니다.
노회찬 대표님과 저는 사민주의자입니다.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네, 그렇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삼인주의자. 예. 네. 그리고 정의당의 강령 역시 사민주의 강령입니다. 네. 그런데 정의당은 사민주의 강령을 전면화하지 못하고 제3지대로 가야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로 가야 된다.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다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어요. 저는 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면 정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민주의는 자유주의 정당의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소위 민주당을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물론 뭐 국제적 기준에서 보자면 자유주의라고 하기에도 약간 네, 모자란 부분들이 있죠. 사실 민주당은 보수 정당에 가까워요. 중도 보수 정당. 중도 보수 정당에 네. 가깝죠. 세계적 기준에 놓고 그렇죠. 보자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당인 거죠. 자유주의 정당, 뭐 진보 개혁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왼쪽의 정치적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죠. 근데 정의당은 양당을 모두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해서 양비론의 입장. 양비론. 예. 기득권 정당 심판론. 요즘도 나오는 거 보니까 위성 정당 심판론. 양쪽 다 위성 정당. 아니 국민들한테 뭘 하자라는 얘기를 해야지. 위성 정당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라는 좀 발상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념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치를 한 정치 현장에서 한 20년 넘게 본 사람으로서 선수로서 보자면 아 정말 아직도 그냥 민주당을 비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게 국민적인 요구고 네. 그 전선을 흐트르는 것은 실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국 위원장과 그래서 근데 이제 조국 위원장은 무슨 주의자입니까 거기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복지국가. 그리고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뭐 이거는 대동소이하다. 여기도 유럽 복지국가. 유럽식 복지국가. 그러니까 노무현의 북유럽형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현재 국가체제. 사실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사상과 이념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의 신념의 영역이고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나라로 가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노회찬의 제7공화국 전부 다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를 가리키고 있고 그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저와 조국 선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당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기동할 것, 어떻게 지향점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국 위원장이 지난주 화요일 제가 없는 뉴스아이킥에 출연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 정당의 길을 가겠다라고 딱 그 워딩이 저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중에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화요일 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정도에 그러면은 길도 맞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진보 개혁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하는 것을 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국 그 위원장이 그 뉴스사이킥에서 저희들은 정의당을 대체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신장식이 간다. 그러셨구나. 촉이 오셨구나. 촉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모셨는데 딴 얘기만 하다가 그러셨구나. 얘기를 못한 거죠. 그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좀 그 불안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그 경제의식도 좀 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지지율을 보면 녹색정의당은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그 미약한 수준이고 조국 신당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난 조사 여론조사 꽃 조사에 따르면 17%. ARS 17%, 전화 면접 11%.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성 언론들이 잘 안 다뤄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안 다뤄줄 줄 몰랐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다. 다수 국민들은 유튜브로 정보를 그 취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 총선은 유튜브 총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데도 17%, ARS 17%, 그다음에 ARS가 17%, 그다음에 전화 면접 11%, 그다음에 대체로 뭐 스트레이트 뉴스나 심지어는 데일리안 이런 데서 나온 조사들도 보면 ARS는 대체로 한 13%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기적 아니에요? 예, 그렇죠. 기적입니다. 예. 제가 정말 예. 민주노동당 창당해서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올라가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4년. 예. 2000년 창당해서 그 전사로 놓고 보면 97년 권영길 대표가 출마했던 97년 대선의 국민 승리 21로부터 생각을 하면 예. 7년 걸렸어요. 국민 승리 27년.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가는데 7년 걸렸어요. 10% 넘는데. 10% 넘는데 7년 걸렸어요. 예. 7년. 예.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진짜 가파르게 상승을 근데 일주일도 하고 있는 7일도 안 것이죠. 걸린 거예요. 예, 그렇죠. 2004년 예. 2004년 총선이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치러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후에. 이때 투표율이 60.6%였고 민주노동당이 3.34 예. 그래서 열석을 했습니다. 13.4. 13.34 아니 3.34 아니지 그걸로는 열석을 못해요. 13.34 됐을 겁니다. 예, 13%입니다. 그러니까 비례가 8석이고 지역이 지역구 2개. 2개. 그래서 예. 모두 10석 예, 이렇게 맞습니다. 나왔던 선거인데 예, 예. 지금 이거 그렇죠. 그러네요. 이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이번에도 민주노동당 수준의 돌풍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있다. 예. 있다. 그러면 원내 제3정당 된다 안 된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다. 제가 보기에는 원내 제3당으로 거론될 수 있는 데가 개혁신당하고 네. 이낙연.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칫국 드링킹 금지 이낙연 대표님. 예. 세게 말씀하시네. 예. 아니 웃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줄여서.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여튼간에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진짜 중요하지 않은 않아요. 뉴스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예.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